1억을 4.6으로 나눴을 때 21억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1억까지 빌려주셔도 100% 자녀 법인의 자녀가 100% 주주.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증여 관련해서 최하영 고경미 대표 세무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 증여라는 거는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6년 전에 부모님한테 증여 받고 이제 6년이라는 거는 이제 상속인이다 보니까 이제 10년 합산되잖아요. 이랬을 때 그 6년 전에 그 가격하고 지금 시가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뭐 한 10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20억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10년 이제 합산이고요. 이제 예.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이 이제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은 다 합산이 되고 상속인 외의자는 이제 5년까지 다 합산이 되고요. 합산할 때 그 증여할 때의 가액으로 합산이 되세요. 그 당시 증여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 승계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되세요. 그러면 그 창업자금 특례나 그 증여세 과세 특례 했을 경우 20년 전에 했어도 네, 무조건 합산돼서 상속세 계산이 되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20년 전이면 이제 그 주식 가치가 낮을 때 하셨으면 이득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사전에 증여하는 게 합산되든 안 되든 그거에 상관없이 낮은 가격으로만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네. 예. 또 10년이 지나시면 어쨌든 이제 또 상속세 할 때는 또 빠지는 재산이 되니까 10년이 지나면 네,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분산해서 증여하시라고 절세의 기본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 최근 부영 회장님이 고향 사람들한테 뭐 동창들 이런 분들한테 뭐 1억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증여한 게 뉴스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실 상당히 궁금한데 이 그 회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인들 자식들은 뭐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그 재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5년 내 기간 내에 증여한 건 이제 합산이 되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럼 이제 5년이 지났다. 그럼 별 문제 없다. 네, 네. 예, 그럼 뭐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증여한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면서 세율이 올라가는 데 좀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기존에 신고한 증여세는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서 계산이 되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왜냐면 증여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10% 세율대로 증여받고 신고했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거의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가 받지도 못한 그 돈에 대해서 상속세만 따로 또 한 40% 내야 된다. 네, 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네 이게. 사실 좋은 마음으로 기부했는데 그 회장님이 뭐 도덕적으로 뭐 좋고 안 좋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분 사실 뭐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고향 사람들한테. 근데 그 이 회장님은 5년 이상 꼭 사셔야 되겠네요. 사망은 2020년도에 하셨는데 17년도에 저희가 손자녀한테 증여를 해줬어요. 면세점 범위 내에서. 17년도에. 네, 예. 5천만 원씩 만약에 해줬는데 20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5년을 못 살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손자녀분들은 어쨌든 면세점 범위에서 받았는데 여기 상속세 가표가 30% 구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낸 세금도 하나도 없는데 합산은 다 되잖아요. 두 명한테 줬으면 1억이 합산되면서 세금은 이제 30% 구간대가 더 늘어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자녀들이 상속인들 상속인들이 이제 세금만 더 내시는. 세금만 더 내야 예, 된다. 예. 하여튼 이게 참 5년은 살아 계셔야지. 네. 예. 그러니까 증여도 전략을 짜서 좀 미리미리 하시라고 그래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증여세는 이제 10년 합산이죠, 사실. 근데 10년 합산을 배제할 수 있는 게 상속인이 아닌 사람. 네, 상속인 이외의자, 뭐 방금 말씀한 이제 손자녀라든지 아니면 며느리 사위, 네. 그리고 법인. 네, 증여를 하시면 10년 합산 기간을 좀 5년으로 단축하실 수 있으세요. 법인을 활용해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뭐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사실 저희가
아주 많이 이 방법을 활용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가 있는데요. 이제 타인인 주주, 특히 이제 차명주주가 주식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제 차명주주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법인에 이제 증여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법인은 자산 수중 이익으로 보고 그 당시 이제 법인세를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차명주주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 계산을 하는데 이 법인 주주가 생전에 5년 내에 증여한 이 법인의 그 증여한 재산도 사전증여 재산으로 이제 합산은 됐는데 이 법인이 낸 세금으로 빼준 게 아니고 기납부세로 빼준 게 아니고 증여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차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이제 끝난 사례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되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사전에 이렇게 증여했을 때 개인이 받으면은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증여세로 그걸로 이제 계산하고 법인에다 증여했을 경우 5년 안에 돌아가셨을 경우에 다시 세금 계산할 때 이제 법인세로 이제 세금 낸 게 네, 있을 실제로 거예요. 20% 냈다라고 하면 빼준 차감한 거는 이제 50%까지 실제 이제 증여세는 50%까지니까요 더 많이 빼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납부하신 것보다. 예, 그거 아주 좋은 전략일 것 같은데 아마 회의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가끔 하는데 저도 이 얘기 최근에 들었거든요. 이 전략 쓰면은 사실 네, 근데 이제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게 이런 사례가 이제 많다 보니까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주주가 법인의 증여를 할 때 그 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방법하고 다르게 과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네, 그때는 이게 이제 법인은 상속세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서 상속세를 안 내는데 그 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면 이제 그때는 상속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절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럼 그 주주가 또 다른 법인이면요? 또 다른 법인이면 그 법인의 주주까지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럼 괜찮을 수 있죠. 아, 그러면 아니면 예. 사위나 며느리면 괜찮죠. 지금 이제 그 얘기 하시려고 얘기하신 거군요. 예. 그럴 경우는 자녀하지 말고 네. 사이나 며느리나 이제 손자녀로 하라. 네. 맞나요? 네, 네. 예, 이거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이 법인이 증여를 할 때 사실은 특정 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잘 확인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 효과가 있는지는 절세 효과가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법인의 그쵸, 예. 20%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법인의 주주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면 또 이 법인 주주들한테 증여세가 또 가세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좀 얘기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사실 그 이제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금액이 사실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그 여명이 길지 않을 경우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동산을 왕창 넣고 5년 안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사실 상당히 전화 많이 받거든요.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대안이 있어서 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찾아드리다 보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증여세라는 걸 좀 뭐 50%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업체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 대표님께서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최근에 부동산을 매각하셔서 개인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 상황에서 법인은 아들에게 주고 싶고 이미 증여특례를 통해서 아들한테 많이 이제 이관을 하셨고요, 주식을. 그리고 이제 딸들한테는 공평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도 세 자녀가 굉장히 이제 재산에 대한 분쟁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딸들한테도 공평하게 이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되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증여 전략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현금으로 주시면 세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증여세로만 내면 사실 절세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장기적인 플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일단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의 차등 배당을 통해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인의 일단은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이제 넣으시고 그러면 법인이 유동자금이 많아지고 그 상태에서 따님들이 이제 따로 또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니까 각각 법인을 만드는 거죠. 개인 사업자로 하지 말고 법인을 따님의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그 자녀 법인이 우리 원래 대표님의 회사에 주식을 일부 사오는 거예요. 주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이 돼서 개인이 차등 배당을 받는 거는 막혔는데 법인이 차등 배당을 받는 거는 아직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아,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 법인에서 따님이 새로 이번에 만든 법인 신설 법인만 이제 배당을 받는 거예요. 따님 두 분이 각각 만들어서 주주로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이 부동산을 이제 매각한 그 자금, 풍부한 자금을 법인에 넣었으니까 이제 그 돈으로 이 자녀 법인들이 차등 배당을 받아서 법인세 이제 19%로 이제 낮춰졌으니까 법인세 19%만 받고 자녀들이 이제 그 돈을 증여받는 거죠. 아, 그렇게요? 네, 그래서 증여세를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세로 이게 바꾸는 전략이거든요. 아, 자꾸 이제 증여세를 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네. 50% 세금 낼 생각을 걱정하는데 네. 증여세를 법인세로 좀 바꿔서 내면 네, 그래서 법인세로 19%만 내고 자녀 법인에 돈이 들어가면 사실 자녀가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따님들이. 그러면 그 법인을 활용해서 세금 적게 내고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그거 대표님은 나중에 이 법인에서 이제 돈이 법인이 이익이 계속 나니까 생기면 가수금을 또 회수하시면 되니까요. 예. 아, 그거 아주 좋은 전략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 시간부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이제 쓰면 1억을 배당을 받을 때 이제 20%까지 지분을 이 따님 법인이 확보를 하면 세금이 저희가 계산했는데 4%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4%요?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하는 세금이. 아. 네, 1억 배당을 받을 때 80%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고 나머지 이제 그 2억에 대해서 이제 19%로 과세가 되니까요.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네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19. 네, 2천만 원 네.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20%까지 확보는 세금이 많아서 못 해드렸어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1%만 옮기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면 30%가 이제 비과세잖아요. 예. 그러면 1억에 대해서 한 14.53%인가 이 정도만 부담하고 1억을 배당받기로 했어요. 그것도 괜찮죠. 사실 네. 1억 배당 받는데 세금 1,400만 원 내면. 네, 그것도 1억을 개인이 받으시면 어쨌든 세금 많이 내시고 또 누적해서 계속 증여를 못 받는데 배당은 매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그 최세무사님이 얘기했던 뭐 한 10년 동안 40억 뺀다는 뭐 그거가 그 얘기잖아요. 네. 사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이 우려하셨던 새 자녀한테 공평하게 주고 싶다는 전략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실현이 되셨어요. 아, 근데 그 가수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개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뭐 돈을 이렇게 부모님이 빌려줄 때 뭐 2억 1,700까지 네. 이렇게 뭐 빌려줘도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최세무사님이 좀 네, 네. 이제 개인은 그 따질 때 법 규정을 보면은 1,000만 원 이상 이익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가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로 했을 때가 환산하면 1,000만 원 나누기 4.6%하면 2억 1,700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는 1억으로 해요. 가표를 1억을 4.6으로 나눴을 때 21억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1억까지 빌려주셔도 100% 법인의 자녀가 100% 주주일 경우에 21억까지 빌려주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자 안 줘도 되나요? 이자 안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저기 자녀 법인을 만들고 자녀 법인이 돈이 없으니까 네, 아버지나 엄마가 현금을 거기다 이렇게 가수금 형태로 이렇게 빌려줘도 세금 없다. 네.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관계회사에서 돈을 빌려준 거면 업무무관 가지금 이런 거는 이제 계산하셔가지고 아버지 법인에서 인정이자 관련된 법인세는 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 법인에서. 네. 사실 뭐 그 저희가 쓰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던 또 이제 관계회사가 돈을 빌려주던 이때 이제 세금 계산을 해서 네. 어떤 게 제일 유리한지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증여세가 나올 걸 법인세를 좀 돌려서 또 양도세가 나올 걸 좀 증여세로 돌려서 뭐 이렇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절세가 되죠. 그렇죠. 이제 굉장히 절세율이 높죠. 증여세가 50%인데 법인세로 돌리면 한 30% 가까이 뭐 그래서 절세가 될 수 있으니까. 절세 방법의 포인트가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방법과 소득을 바꿔서 소득을 체인지해서 이제 절세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최 세무사님 뭐 또 다른 뭐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다 비슷해요. 제일 많이 하는 컨셉이 이제 가만히 있던 그 아버지 회사 법인에 돈이 많거나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서초동에 있는 부동산을 파셔서 그게 한 100억 가까이가 이 법인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버지 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80%. 근데 실제로 여기 기업가치 평가하면 한 230억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180억이 이제 아버지 건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제가 한 가지 또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자사주를 예전에 저희가 아까 이제 15년에 개정이 돼서 20%로 비상장 주식 양도하는 세율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전에 10% 세율일 때 자사주를 실행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억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를 하니까 자사주가 11억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근데 이 회사가 공교롭게 저희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사업무관 자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업무관 자산이 임대용 부동산도 있으셔서 임대용 부동산과 이 자사주 때문에 거의 이제 30% 가까이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임대용 건물을 이제 좀 없애고 이 자사주를 이제 해결하는 플랜을 이번에 이제 진행해드리기로 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이제 다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어쨌든 사모님이 주식이 있으셔서 그 사모님의 주식이 한 7억 정도 그 대표님이 3년 전에 증여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께. 예. 그러면 사모님 주식을 그냥 이제 저희가 사실 원래 없애드리려고 했거든요. 소각해서 없애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사모님 주식을 대표님이 다시 증여를 받으셔서 그걸 대표님이 회사에 다시 이제 매각을 하셔서 그 대금을 이제 7억을 받으셔서 그 대금으로 자사주를 이제 사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전략이네요. 네, 그래서 세금은 굉장히 이제 세금이 한 1억 정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 1억은 대표님이 사모님께 증여받아서 법인의 주식을 소각할 때 나오는 세금은 하나도 없는데 법인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세금이 나왔어요. 예, 그러겠네요. 네, 그 차익이 크니까. 그렇지만 대표님께서는 증여특례를 할 때도 걸림돌이 되고 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녀한테 이게 이제 짐이 되니까 그냥 1억 정도 법인이 내는 세금이라면 내가 할 만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자사주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저희가 자사주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없애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예전에 자사주 했던 업체들 네. 많잖아요. 네. 지금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자사주 때문에. 예. 이제 업무무관 자산으로 이제 된다는 게 되니까 예. 저희가 자사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해결해드리고 해결하긴 있어요.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계속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비율을 좀 낮추시고 싶으시면 지분 비율을 이제 자사주를 뺀 나머지 주주분들이 뭐 액면가 증자를 하셔도 되시고 증자.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일부를 뭐 사내근로 복지금에 실제 출연해서 직원분들한테 복지를 혜택을 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자사주를 사내근로 복지금에 출연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 방법이 되실 수도 있으시고요.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사주 또 물론 이제 오르는 데도 있지만 떨어진 데도 있어요. 실제 하다 보면 떨어졌을 경우에 자녀법인이 좀 매수해서 좀 사가지고 이제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기도 하시죠. 예, 그렇군요. 하여튼간 그 자녀법인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조세 지원 제도도 좋지만 그거는 사실 나중에 최후에 쓰는 거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야죠. 그렇죠? 네. 최하영 세무사님하고 고경민 세무사님이 그 절세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전자책을 발간했는데
전자책을 이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운 받으시려면 개인 정보를 약간의 개인 정보를 넣으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시는 개인 정보는 나중에 차후에 저희가 온오프라인 세미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연락드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책 많이 이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